창업이라는 게 부동산 도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 가게를 차려서 내가 하고 싶은 장사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얼만큼 있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이해를 하는 거고,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이 다녀가시면서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인플루언서가 다 다녀갔고 연예인들도 당연히 오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장원영 씨가 드셔서 그게 엄청난 이슈가 돼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알려지는 뿌차언니 염혜단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 최초로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오레노카츠의 박규태 대표님 모시고 창업에 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돈가스 프랜차이즈 오레노카츠를 운영하고 있는 박규태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또 최초로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한한 영광이고, 나중에 100만 되시면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초대. 네, 알겠습니다. 꼭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제가 예비 창업자가 돼서 돈가스 프랜차이즈 본사에 궁금한 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하다가 또 창업을 하셨고, 창업을 하셔서 또 프랜차이즈 본사 이렇게 대표님까지 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시고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시게 되셨어요? 시작은 저도 직장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평생 월급을 받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가 장사를 왜 해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제가 군대를 또 취사병으로 갔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요리를 배우다 보니까 나도 그러면은 요리만 해야 되나? 이걸 사업으로 할 방법 없을까? 와, 나도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되고 싶다 해서 꿈을 키워서 전역을 하고 졸업을 하고 회사를 들어가서 일부러 또 식자재 회사를 들어갔어요. 아오메 들어가서 이제 식자재에 대한 뭐 경험도 쌓고, 그러다가 이제 퇴사를 결심을 하고 과감하게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창업 준비를 한 1년 6개월 정도를 어렵게 준비를 해서 이제 돈가스로 창업을 한 게 운 좋게 1호점이 터지고 2호점이 터지고 3호점까지 터져서 제가 가맹 사업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고, 용기를 많이 냈죠. 사실 창업이라는 게 부동산 도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 가게를 차려서 내가 하고 싶은 장사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면무로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운 좋게라고 하셨는데 1호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빵 터지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요 진짜 말 그대로 운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우리 모두 처음 일을 할 때 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저는 용기를 내서 아마 그걸 다 알아보고 창업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막 그랬으면 아마 시작 자체를 못했을 건데, 그냥 나는 이걸 해야겠다는 맹목적인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한 게 이게 1호 아이템이 이제 돈가스였던 거고, 그 아이템이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터졌죠.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오픈은 해놓은 상태에서 직원들 뽑아가면서 막 밤새 식자재 다듬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어렵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얼만큼 있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이해를 하는 거고. 용기 내기 너무 힘들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근데 그 많은 아이템 중에 왜 하필 돈가스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전역하고 아르바이트에 처음 한 게 돈가스 집이었고,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계속 돈가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이 닿았었죠. 그리고 돈가스를 또 엄청 좋아했었고. 그 오레노카츠 보면은 SNS에서 뭐 장원영 씨인가? 막 먹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알게 됐는데 시그니처 메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는 이제 체다 크림치즈라고 이제 그 크리미한 체다 소스가 이제 돈가스 위에 얹어지는 컨셉의 저희가 그게 시그니처 메뉴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다 모짜렐라 치즈 카츠만 파시더라고요. 모든 돈가스 집에서. 실제로 그 연돈 돈가스, 볼가츠만 해도 그걸로 이제 그쵸. 터졌을 대부분 때고. 다 모짜렐라 쓰죠. 근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내 브랜드만의 어떤 차별화가 뭐가 있을까? 저는 체다 치즈를 엄청 좋아해요. 체다 치즈에 맥주 마시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럼 내가 좋아하는 체다 치즈 소스로 돈가스의 판을 뒤집어 볼까?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 볼까의 시작으로 뭐 치즈 녹여서 블렌딩 해보고 이 치즈 저 치즈 섞어보고 우유 섞어보고 생크림 섞어보고 해서 나온 소스가 그건데, 그게 이제 다른 데 없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다 치즈 그 이렇게 비닐 뻗겨갖고 위에 한 장 올려주고 이런 데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크리미하게 체다로 블렌딩이 된 돈가스는 없었으니까 처음에 팔았는데 클레임이 엄청 들었어요. 이게 무슨 치즈 돈가스냐, 모짜렐라 돈가스처럼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게 돈가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길 이게 저희만의 돈가스다. 그 심지어 저희 직원들도 반대를 했어요. 모짜렐라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때 뺐어요. 아예. 그럴 정도로 과감하게 선택을 했더니 인플루언서 분들이 저희 그때 당시에 돈 주고 광고를 해본 적도 없었지만 다른 데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20개 매장이 다 모짜렐라 돈가스만 파는데 저희 매장만 체다 치즈 카츠를 파는 거예요. 정말 차별하네. 네, 40명이 20군데를 2명씩 나눠 가겠지만 이 40명이 저희 거 먹으려면 40명이 저희 매장 다 와야 된다는 저는 계산이 나왔었고 이걸 강력하게 밀어붙였더니 이게 진짜 성수 본점 매장을 차렸을 때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이 다녀가시면서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인플루언서가 다 다녀갔고 연예인들도 당연히 오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장원영 씨가 드셔서 그게 엄청난 이슈가 돼서 정말 저는 그때 셀럽의 파워를 어마어마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거짓말 안 치고 50m를 줄을 섰어요. 그냥 안 보이는 데까지 줄을 선 정 보통 웬만큼 뭐 마케팅이 터졌다 그래도 웨이팅 있는 정도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원영 팬덤인 건데 그 정도의 파급력으로 그 시점부터 매출이 원래 거기가 월세가 이제 250인 매장인데 9천, 1억 뭐 이렇게 팔아 제끼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이게 뭔 일인지 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새벽까지 막 장 담그고 뭐 이랬었는데 남과 차별화된 메뉴가 있냐 없냐가 이 브랜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개인 매장도 성장하려면 시그니처 메뉴가 존재해야 되는데 맞아요. 차별화된 USP를 체다 치즈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예. 그거를 개발해서 하신 것 같고 네네. 정말 돈 안 쓰고 마케팅 하신 거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분들 사실 돈을 쓸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비용으로 그렇죠. 한 사람이 그분들은 어우 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이 든 게 조그만 브랜드도 희망이 있다. 우리 대기업하고 큰 브랜드만 이렇게 뭐 연예인들이 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브랜드도 정말 차별화된 메뉴가 있다면 돈 안 들이고도 마케팅이 될 수 있다. 그쵸? 네네.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요즘 장사가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상도동인가? 거기에 30대 여성분이었는데 맞아요. 30대 초반 그분을 봤는데 매출이 한 9천만 원 정도 나오고 너무 예쁜데 장사도 잘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 매장에 성격적이죠.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상도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주님도 너무 센스 있게 일 잘하시지만은 상권 분석을 제가 좀 집요하게 하는 편이에요. 입지를 정말 집요하게 찾았어요. 제가 발품 누가 하나하나 찾았어요? 제가 다 직접 찾았죠. 아, 대표님이 직접 네. 상권을 찾아주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점주랑 얘기를 할 때 어느 지역을 원하시냐. 저는요 이런 점주님 저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매출 나오는 데는 뭐 저 다 이사할 수 있다라는 분이 계시고 저는 때려 죽여도 상도요. 저는 무조건 강남이요, 대치요 이렇게 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정해서 이제 합의가 되면 제가 그 상권을 담고 푼다 그러죠. 물을 담아놓고 푸죠. 찾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그 돌멩이 나올 때까지 물 푸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작업이 상당히 사실은 체력 소진과 정신력 낭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점주님 장사 잘 되게 하는 거야 뭐 제 숙명이니까 몸을 갈아 넣었죠. 예. 와, 이런 본사가 있나? 난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상권이 95%다. 뭐 브랜드 어떤 거 저거 상관없이 좋은 상권에 들어가면 장사 잘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가 맞나요? 어때요? 옛날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진짜 자리만 좋으면 똥을 팔아도 된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지셨어요. 예. 요새는 이제 그렇게 잘못 들어가시면은 자리가 좋다는 거 월세가 높은 거고 보증금이 높은 거 권리금 높은 거라 투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인 거고. 그러면은 그 점포 개발을 진짜 어떻게 했는지 뭐 아까 판다고 했는데 어떻게 팠는지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일단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상도점이라고 생각하면 상도점 그 유동 안에서의 제일 핵심 그게 이제 중앙대라는 학교고 그 주변에 큰 교회도 있고 이제 숭실대랑도 가깝죠. 그 메인 사거리 안에 지하철역에 떨어진 그 주요 메인 동선에 입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 주민이 돼보는 거예요. 중앙대 학생이 돼보는 거고 중앙대 학생이 돼서 여기는 문과 이과대네, 이과대는 정문이네, 문과대는 후문이네. 그럼 정말 실제로 저는 걸어 다닙니다. 아 여기서 몇 관에서 내가 학생이 점심을 먹을 때 나가보는 거예요. 와 정문으로 나갔더니 이러네, 이런 음식점들이 있고 후문으로 나갔더니 여기는 상가가 적은데 그래도 맛집들이 있네. 그리고 지하철 메인 유동 동선을 이제 보고
주동선을 확인을 하고 그 주동선에서 어디가 장사가 잘 되는지 어떤 아이템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게 사실은 이게 요즘에 상권 데이터가 많은데 그 데이터에만 보고 해서는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정확하게 눈으로 봐야 되는 건데 유동 인구를 체크를 할 때도 저는 그냥 정말 답답할 때는 셉니다. 그 입지 내가 들어갈 자리에서 이게 세요. 1명, 2명, 3명.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 하루에 유동 인구가 10,000명이 지나갔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예상 매출을 200을 팔고 싶은데 200명이 지나가냐에 대한 판단을 또 내려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그 확신이 됐다 그러면 내가 저기 자리를 들어가고 싶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 작업을 하는 게 포인트인 거고 왜냐면 창업 비용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권리를 엄청나게 높은 데를 못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이 직접 나가서 발품을 파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뭐 저만 파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다 열심히 다니지만 근데 제가 여태까지 대박 터트린 매장들은 그냥 제가 그러니까 물론 그 점주님의 어떤 그 4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그거를 넘어서는 게 본사가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발품을 파느냐거든요. 이제 웬만한 다른 본사들은 그냥 빨리빨리 계약해서 빨리빨리 출점을 해야 되지만 저는 최대한 발품 파는 게 그냥 상권 분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돈가스랑 잘 어울리는 상권은 어떤 상권이에요? 돈가스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상권, 여성분들이 많은 상권, 학원가, 대학가, 뭐 핫플레이스. 그래서 돈가스라는 아이템이 유행하는 아이템이 아닌 이유가 그거죠. 언제 어디서나 다 될 수 있고 대중적인 아이템이다. 유행하지 않는 아이템이고 유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돈가스도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디를 들어가고 경쟁도 분석을 얼마나 잘해서 합리적인 입지에 들어가느냐의 차이겠죠. 모든 포인트는 근데 창업 비용인 것 같아요. 예산. 예산 안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자리를 들어가느냐. 공격적인 자리는 이제 너무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러면은 부동산 계약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거 예비 창업자한테 한 가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도를 내듯이 들어가는 점포는 저는 근데 막 그 부동산 그 사장님들이 이거 막 여러 명 보러 왔다 하고 막 이렇게 재촉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오늘 빨리 계약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비 창업자는 이미 나 돈가스 매장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마음에 들어 하면은 막 이제 하고 싶을 때 본사에서는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주들 워워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상권에도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발품이에요. 부동산 여러 군데 다녀보면 다 어차피 나옵니다. 어떤 부동산한테 브리핑을 받았던 그 옆에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이게 여기서 평당 권리금이 얼마고 평당 보증금이 얼마고 평당 월세가 얼마인데 그게 메인 라인이냐 조금 빠지는 라인이냐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비싸지고 여기서부터 싸지는 그거에 대한 감을 아셔야 되는데 근데 그걸 보통 창업자들이 알기는 쉽지는 않죠. 아,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게 이제 발품과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고 공짜는 없다. 절대 쉽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내 가진 예산 대비 적정한 것을 찾으려면 그만큼 본사랑 이제 점주랑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품을 팔아라. 맞아. 긴밀하게 소통이 돼야 정말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본사가 이 자리 좋아요라고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점주도 그걸 이해를 하고 이 자리를 계약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 타이밍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SNS에서도 되게 핫한 메뉴들도 많고 인스타그래머블한 메뉴 막 따라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뭐 이게 떴다 하면 바로 저기 브랜드의 그 메뉴가 나오고 하는데 오레로까치에서는 점주님들 매출을 올리고 또 이 시그니처 메뉴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하고 계신가요? 그 시그니처 메뉴 자체가 이제 뭐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고 마케팅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진성성을 가지고 그 상권에 맞는 마케팅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인스타로 유명해진 브랜드다 보니까 마케팅을 돌렸을 때 효율도가 되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본사 입장에선 마케팅 툴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어떤 채널에 비용을 썼을 때 유입이 더 많냐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을 쓰실 때 이거에 대한 최대 효율을 거두도록 본사에서 이제 지원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동안 이렇게 장사도 하고 프랜차이즈도 하셨는데 잘 되는 매장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장사 잘 되는 거야 너무 여러 가지죠. 사장님이 인사도 잘해야 되고요.
매장 내 공기 환경도 좋아야 되고 직원 교육도 잘해야 되고 식자재 관리, 로스율도 관리 잘해야 되고 뭐 신메뉴도 지속적으로 내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이게 장사라는 게 종합 예술이라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하나만 잘해서 되지도 않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실상 입지를 굉장히 합리적인 데를 잘 찾아 놓으면 웬만하면 안 망해요. 제가 볼 때 그냥 90% 이상이 저는 입지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본사에서 얼마나 그 점포 개발에 역량이 있느냐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장사하시는 분들은 개인 점포 자기 자리를 어떻게 찾느냐의 차이일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입지마다 어울리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예. 그걸 잘 골라서 들어가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직장도 불안하고 해서 뭐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전히 장사가 어려운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직장도 다니다가 창업을 하신 선배로서 네네.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도 가맹점주로 시작을 했고요. 아, 가맹점주로 시작하셨어요? 예. 저는 모르는 게 많았다고 판단을 했고 아.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배운다는 입장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아,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시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네요.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본사가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걸 배우는 거는 망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애초에 최초에 고를 때 이 본사의 역량이 어떻게 되고 이 본사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정도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걸 처음에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발품이죠. 여러 브랜드를 만나봐야죠. 아, 예, 예. 만나보고서. 창업 조건을 들어보고 대표의 성향도 보고 어떻게 점주를 케어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정확하게 식자재가 몇 프로 나오는지 예, 그것도 식자재를 브리핑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정확한 브리핑인지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상담할 때 녹음하시라 그래요. 그냥 내 말 나중에 틀린 거 있으면 소송 걸으라고. 예.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왜냐면 거짓말을 안 해요. 소송이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통 이런 본사가 있어요. 식자재율이 실질적으로 로스 포함해서 몇 프로가 넘어가는데 이걸 정말 그릇에 딱 담기는 원가를 브리핑하는 매뉴얼. 조심하셔야죠. 아. 근데 그게 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로스가 생기잖아요. 직원 밥 안 먹여요? 아, 근데 식자재 그거를 로스율이 없나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에서는 매뉴얼에 있는 원가율이랑 이익률을 얘기를 하잖아요. 매뉴얼에 있는 원가면 저희 그럼 33%, 34% 브리핑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을 5천 팔았을 때 식자재 관련된 걸로 돈이 나가는 건 저 다 식자재라고 보거든요. 와, 오레로 카츠 되게 특이하네요. 대부분 보면 20%, 40%, 뭐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정말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로스율, 뭐 버려지는 거, 폐기율 네네네. 하나도 감안 안 하시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브리핑을 받으신 것보다 한 5에서 6%가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죠. 그거 포함해서 38%라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상도점이면 상도점 엑셀 자료를 이렇게 줘요. 상담할 때. 이렇게 나온다. 월말 재고가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37.5%가 나왔다. 그리고 직원, 자대보험 나가는 거까지 다 해갖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드리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가맹점 만족도가 높은 프랜차이즈는 오래 가는데 제가 그 영상에 또 은근히 많이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봤더니 대치점도 그렇고 선능점 뭐 되게 젊으신 점주님들 많이 나오시기도 했고 근데 다 하나같이 막 얼굴 표정이 되게 밝으시고 본사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점주들이 왜 이렇게 만족도가 장사가 높은 잘 거죠? 돼서 이제 남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저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상생을 하는 편이에요. 저희 본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상 식재재는 34%예요. 사실 돈가스 브랜드 중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네,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3, 4%라도 더 남겠죠. 그리고 저희는 로열티도 정액제로 딱 50만 원을 받는데 그것도 뭐 퍼센테이지로 받는 본사도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점주들의 만족도는 식자재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고정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 같아요. 네. 일단은 많이 팔고 많이 남아야지 점주들의 만족도가 높고 네. 또 그런 본사들이 오래 가는데 오레노 가치는 참 적정하게 식자재 관리라든지 이런 원가율을 되게 대표님이 잘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게 네. 포인트죠. 그 본사가 이제 이렇게 매뉴얼로 구성해 놓은 식자재 퀄리티가 낮으면 고객이 나중에는 만족하지 맛이 않겠지, 없겠죠. 그건. 그렇죠. 고객이 그치. 만족. 그 부분도 브랜드를 선별하실 때 무작정 저희 식자재비 싸요 이거를 들으면 안 돼요. 그 브랜드 가서 직접 먹어봤을 때 와,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데 저렇게 된다고 그거에 대한 판단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예. 그 대표님은 오레노 까치를 네. 어떤 브랜드로 좀 키우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레노 카츠라는 이름에 다 담겨 있는데요. 오레노 까치 무슨 뜻인데? 오레노 돈카츠 야라는 이름이 오레노 카츠인 건데 나의 돈가스 집이라는 브랜드 의미가 담겨 있어서 나의 돈까스집. 네, 그냥 전국에 계신 분들이 오레노 카츠가 성장을 하면서 진짜 우리 동네 돈가스 집이지 이렇게 다 인식하는 브랜드로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가맹점을 몇 개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맥심 200개고요. 200개? 네네네. 이제 50개, 100개, 200개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실 점주님들이라면 궁금하신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보시면 되니까요.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사를 망하지 않는 법을 현실적인 언어로 직접 이제 장사를 경험하신 대표님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오레노 같이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가맹 문의 확인해 주시고요. 안정된 본사랑 본사의 마인드 그거를 보고 함께 간다고 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초로 우리 오레노 같이 박규태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예. 네. 꼭 아까 10만 되면 10만? 만 명? 만 명 되면 다시 나오는 네. 그때는 조금 더 딥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더 좋으신, 더 훌륭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대표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프랜차이즈 알려주는 푸차 언니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